집값은 모르지만 이 세 가지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60대 초반의 김 사장은 지난달 경악했습니다. 30년간 살던 아파트 근처 단골 부동산에 들렀는데 중개사가 말했습니다. 요즘 전세 찾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들 월세로 가려고 합니다. 김 사장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전세로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왜 월세로 가는 걸까? 그런데 더 충격적인 말이 뒤따랐습니다. 앞으로는 전세가 아예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는 집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관계없이 세 가지 거대한 변화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그 변화가 무엇이고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 전세의 종말. 50대 후반의 박 부장은 평생 전세로 살았습니다. 이사할 때마다 전세금만 옮겨 다녔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사하려고 집을 알아보니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전국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이 65%에 달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전세가 주류였는데 이제는 월세가 대세가 된 것입니다. 2024년 서울에서 신고된 연립 다세대 주택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이 53%를 넘어 처음으로 전세를 역전했습니다. 박 부장은 당황했습니다. 전세로 나온 집을 찾으려 했지만 매물이 거의 없었습니다. 10월 15일 부동산 규제 이후 서울 아파트 전월세 물건이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6% 이상 감소했습니다. 있는 집마저도 전세금이 너무 높았습니다. 결국 박 부장은 어쩔 수 없이 월세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월세였습니다. 지난 9월 서울 전월세 거래에서 평균 월세는 144만 원으로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박 부장의 연금만으로는 월세를 감당하기 벅찼습니다. 매달 월세를 내고 나면 생활비가 빠듯했습니다. 60대 중반에 이 여사는 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빌라에서 전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이 말했습니다. 이제 전세는 안 받겠다고 월세로 바꾸자고 했습니다. 이 여사는 당황했습니다. 전세금을 빼면 갈 곳이 있는데 월세로 바꾸면 목돈이 묶이고 매달 월세까지 내야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정부의 전세대출 규제 강화와 갭투자 대출 규제, 갱신 청구권 사용 증가가 맞물리며 전세 공급 위축이 가속화되었습니다. 집주인들도 전세를 주기 꺼려했습니다. 큰 돈을 묶어두느니 월세로 받는 게 나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라고. 전세라는 한국 고유의 제도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두 번째 변화, 극심한 양극화. 50대 중반의 전 과장은 10년 전 경기도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당시 3억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서울에서는 작은 집밖에 못 샀기에 경기도를 택했습니다. 같은 시기 동료 최 과장은 서울 변두리에 2억짜리 작은 집을 샀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정 과장의 집값은 4억이 되었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 과장의 집은 7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돈으로 시작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달랐습니다. 2025년 주택시장은 지역과 유형에 따른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과 지방, 수도권과 비수도권, 신축과 구축, 대형과 소형, 모든 면에서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득 상위 5분위의 순자산은 11억 원을 넘어 7% 이상 증가한 반면 하위 1분위 순자산은 1억 4천만 원으로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현실이었습니다. 60대 중반의 한 부장은 이 격차를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는 강서구에 집이 있었는데 강남으로 옮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했습니다. 상위 10% 부자들의 주택 평균 가격은 13억 4천만 원으로 1년 사이에 9천만 원이나 증가했지만 하위 10%는 평균 주택 자산이 3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한 부장은 자신의 집을 팔아도 강남에 작은 집 하나 사기 어려웠습니다. 격차가 너무 벌어진 것입니다. 한 부장은 평생 강서구에 갇혀 살아야 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세대 간 격차였습니다. 40대 이하 연령층의 주택 소유자는 3년 연속 줄어들었습니다. 젊은 층은 높은 집값에 지쳐 시장을 떠나고 자금력 있는 5, 60세대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월급쟁이가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하려면 14년 가까이 숨만 쉬고 돈을 모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생활비나 세금을 생각하면 사실상 20년, 30년이 걸려도 어려웠습니다. 50대 후반의 송 여사는 자식들을 걱정했습니다. 30대인 아들은 아직도 전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집을 사고 싶어 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집값은 계속 오르는데 월급은 제자리였습니다. 송 여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신은 젊었을 때 쉽게 집을 샀는데 아들 세대는 왜 이렇게 힘든지 안타까웠습니다. 세 번째 변화, 돌이킬 수 없는 공급 부족. 70대 초반의 최 사장은 뉴스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3만 7천여 가구지만 내년은 9천여 가구, 2027년은 9천여 가구로 급감할 예정입니다.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이었습니다. 최 사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공급이 줄면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요.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만 줄면 가격은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경제 원리의 기본이었습니다. 장기간 지속된 고금리 기조는 공사비와 인건비의 상승,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문제로 이어지며 궁극적으로는 주택 공급 부족과 주택시장의 불안정을 가중시켰습니다. 건설사들은 집을 짓기 어려웠고 지을 수 있어도 수익이 나지 않았습니다. 50대 후반의 윤 선생은 이 상황을 걱정했습니다. 지금은 집값이 잠잠하지만 2, 3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공급이 급감하면 집값이 폭등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가서 집을 사려면 이미 늦을 것입니다. 2025년 주택시장의 가장 큰 변수는 정부의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정부도 답이 없어 보였습니다. 공급을 늘리려 해도 당장은 불가능했습니다. 집을 짓는 데는 최소 3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60대 초반의 조 부장은 결심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겠다고. 집값이 떨어지기를 기다렸지만 이제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공급이 줄면 집값은 다시 오를 것이 분명했습니다. 2025년 상반기까지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은 상조하고 흐름을 보일 것이므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 상반기 내 매수 기회를 포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전문가들도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변화 속에서 살아남는 법,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세가 사라지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공급이 줄어드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전세를 고집하면 선택지가 없습니다. 월세라도 안정적인 곳을 찾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아니면 지금이라도 작은 집이라도 사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양극화를 인정하고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합니다. 강남이나 좋은 지역을 고집하면 평생 집을 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에 맞는 지역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작아도 변두리라도 일단 내 집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공급 부족을 고려한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2025년 서울 아파트 시장은 상저하고 가능성이 높으므로 상반기가 내 집 마련에 좋은 타이밍이 될 수 있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다가는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50대 중반의 문 과장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올해 상반기에 작은 집이라도 사기로 했습니다. 완벽한 집은 아니지만 내 집이라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의 강 여사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집을 사는 대신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작은 상가를 샀습니다. 집값이 오르던 떨어지든 관계없이 매달 안정적인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노후를 위해선 이것이 더 나은 선택이었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집값이 오를지 떨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전문가들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하지만 세 가지 변화는 이미 시작됐고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전세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공급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집값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구조적 변화입니다. 여러분이 이 변화를 인정하든 안 하든 변화는 계속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손을 놓고 있으면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준비하면 기회가 있습니다. 완벽한 선택은 없습니다. 완벽한 타이밍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있습니다. 그 선택을 하는 것이 이 변화 속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집값 떨어졌을 때 사야지 말은 쉽지만 막상 집값이 내려가면 투자 심리가 위축으로 무서워 못 삽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지금 행동하는 사람만이 내일의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변화를 직시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집값의 오름내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근본적인 변화를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유익한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부동산 시장의 진실을 전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변화 속에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